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 기간과 겹쳐 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하여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맨 처음 거부의 이유는 선거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었기에 김건희 특검법 등이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는 거였죠. 그리고 9개월 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번 특검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수사 규모와 기간이 전례 없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수사 범위가 너무 넓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수사 범위를 14개에서 3개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 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윤석열 정부는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야당이 비토권을 통해 특별검사를 정하는 구조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쯤 되면 야당이 뭘 해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걸로 의심된단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누구든 처벌받는 것이 보편적 상식 아닙니까? 김건희만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도 보편적 상식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오늘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오후 늦게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역시나 위헌적이라는 이유가 크겠죠? 네, 이 제목으로 민심에 귀 닫은 대통령실이라고 했는데 민심에 귀를 닫은 것이 아니라 원칙, 지킬 수밖에 없는 원칙을 지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특검법은 수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누차 설명해 왔었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 특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지. 첫 번째는 이 특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임명은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설명한 것처럼 무늬만 제3자 특검이고 결국에는 야당이 무제한 특검 추천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무제한 비토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여전히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김건희 특검이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공세 성격이라는 점이 강하다는 측면에서도 대통령실에서 이 특검 법안을 수용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제2요구권이 25번째라고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지만 이것도 선후 관계를 놓고 본다면 대통령실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가진 다수의 의석을 활용해서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실도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 내에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에 대한 반박도 들어보죠. 김유정 의원님. 여전히 이 정권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야당이 그 거부권 행사를 조장하고 있다. 그래서 유감이다. 이런 표현도 썼더라고요. 예. 신종 궤변이죠. 지금까지 그 정부에서 재의결 요구를 했던 그 변명들을 쭉 들여다보면 아까 이수진 앵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마는 그냥 결론적으로는 김건희 특검은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과연 민심에 부응하는 태도인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게 무슨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최순실 특검으로 국정농단 특검으로 오늘의 대통령에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 특검도 야당 추천 특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하더니 마침내 지난 11월 7일 기자회견에서는 이제 특검 자체를 부인하는 예. 그런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정말 황당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법무부에서는 이미 수사 중이거나 종결이 된 건에 대해서는 특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반증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다스 실소유주 관련해가지고도 검찰 특수본에서 수사했고 그다음에 특검을 해서 끝냈지만은
마침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온 윤석열 당시 지검장이 다시 한번 특검을 통해서 2018년에 이게 유죄가 되잖아요. 예. 그런 케이스도 있고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도 검찰 특수본에서 수사 중인 거를 그대로 특검에서 물려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의 주장도 한덕수 총리의 주장도 다 궤변입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핸드폰 바꾸는 게 쇄신이 아니고요. 정말로 국정 운영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그 첫 걸음은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자, 속보가 들어왔는데 여야의 합의 내용입니다. 다음 달 10일, 그렇게 2주 뒤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의결하겠다. 합의해서 처리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재의결하겠다는 일정을 합의한 것으로 지금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이면 오늘을 기점으로 정확히 2주 뒤고 2주 안에 여당은 아마 특검법 재의결을 통과시킬 수 있는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고 야당은요. 여당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 2주 사이에 여당의 기류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 직후에 여야가 다음 달 10일에 특검법을 본회의에 재의결 올리기로 한 것을 합의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지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영부인의 역할을 강조를 했는데 특검 제도를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유경수 여사께서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하시는데 대통령에 대한 아내로서의 이런 조언 같은 것들을 마치 국정농단화 시키는 거는 정말 우리 정치 문화상이나 우리 문화적으로도 이건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거는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상권 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예, 역시나 상권 분립 체계 위반이라고 해서 위헌성을 강조하는 게 지난 대통령의 담화와 기자회견 내용이었고 줄곧 이 논리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강재 위원은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의견 제시를 했고요. 반면에 신종 궤변이라는 게 김유정 위원의 반박이었습니다. 조금 전 속보를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보충 설명을 드리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밝힌 내용인데요.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3자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사 일정을 합의한 내용이고 다음 달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의결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박찬대 원내대표가 함께 만났고요. 양당의 원내수석인가요? 네, 원내수석 대표까지 함께 회동을 했습니다. 자, 저 기자회견 후에 대통령은 위헌을 주장했지만 여론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론은 여전히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이 많은 상황인데요. 64% 찬성, 반대는 26%에 그치고 있습니다. 모름과 무응답이 10%. 조사 기간은 2024년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조사고요.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한참 지난 뒤입니다. 김영현 위원님, 네. 이렇게 과반 넘는 여론, 물론 여론만으로 특검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계속 부정적인 평가 상위에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고 있고 여론도 특검을 뒷받침하고 있다면 위헌적이라는 논리로만 일관하기는 역부족 아닐까요? 예, 뭐 설령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국민적 여망이 있으니까 그 국민적 여망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저는 이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쪽의 것에 대해서 한번 최순실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결정문을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예. 분명히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특검 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는 입법권은 입법 재량에 있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지 모르는 사건에 관한 특검법은 더더욱 그런 특검법에 있어서는 입법권은 입법 재량이 더 크기 때문에 야당에 의해서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게 해도 우리 헌법상 합헌이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것이 상권분립에 위배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우리의 헌정 질서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 헌법재판소가 속해 있는 사법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다른 위헌 사유를 다른 것들을 든다면 몰라도 동일한 헌재에서 판단한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민주사회 이론으로서 좀 불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의 검찰이 최고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부채춤을 추고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전 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지금 칼춤을 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지금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의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맡겨놨다가는 지난번 주가 조작 사건이나 명품백 사건에서 정말 택도 없는 이유를 대면서 무혐의한 것처럼 이 사건이 유야무야 될 것이라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민주국가의 대통령이라면 그것도 자신의 아내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위헌 사유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세 번째 제의 요구를 하는 것은 저는 권한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헌법에 대한 최고 판단 기구는 헌법재판소고요. 헌법재판소의 헌법 결정례를 보면은 입법 재량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지난번에 정광재 의원이 짚어주신 부분은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여야의 합의를 그렇습니다. 밝히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스라든가 2016년에 있었던 특검과 지금의 특검 관련해서 완전히 좀 다른 부분은 당시에는 특검 선정에 있어서 여야가 특검을 하는 데 있어서 여야가 완전히 합의를 해줬고 이 특검 추천 권한을 국회에서 야당에 완전히 양보를 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위헌적 요소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도 반대하고 국민의힘도 반대하고 여야가 합의를 충분히 이뤄내지 못한 상황에서 야당이 특검 추천 권한을 오롯이 갖는 것에 대한 위헌성을 제시하는 거니까 과거의 특검과 지금이 완전히 같기 때문에 그때 논리대로라면 지금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게 똑같이 등치될 수는 없다는 말씀을 과거에도 드렸고 지금도 대통령실은 같은 논리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 헌법의 국회의 의결 정족수를 정한 규정에는 여야 합의에 의한 의결을 정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3분의 2 제적 인원, 출석 인원의 2분의 1 또는 3분의 2 이렇게 정해놨지 여야 합의에 의해서 2분의 2 이상이 되어야 의결이 된다라고 정한 것은 없거든요. 여야 합의라는 것은 전혀 헌법적인 수사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땐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국회 의결이 되면 되는 것이지 예. 여야 합의의 의결은 합헌이고 여야 합의에 의하지 않은 의결은 위헌이라는 논리가 어떻게 도출될 수 있는 건지 이참에 참 이해하기가 헌법재판소의 어렵습니다. 판단을 다시 한번 더 과거에 봐보는 건 어떨까요? 과반이라든가 3분의 2라든가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야당만 추천권을 가질 수 있느냐. 이 해석 역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죠. 예. 자, 어쨌든 지금 거부권 행사는 세 번째이고 이렇게 논리 대 논리로 부딪히고 있고 과거의 헌법 결정 사항을 보면은 분명히 입법 재량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그에 대한 해석들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김용남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과거에 우리가 특검을 할 때 특히 대통령에게 가까운 가족이나 권력 핵심부의 의혹에 대한 특검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던 것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여당이 그 합의를 해줬던 거죠. 예. 특히 대통령의 가족, 직계 가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그거는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또 대부분의 경우에 야당 추천 특검으로 그 시행이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관습적인 헌법적 관행이 있었던 것인데 이 이른바 이런 관습적인 헌법 관행을 지금 이 정부 들어서는 깨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관습헌법에 반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 그리고 특검법 합의에 응하지 않는 여당의 행태가 일종의 반헌법적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전에 내곡동 특검이나 뭐 다 합의를 해줬고 거의 상식적으로 야당에게 특검 추천권을 줬었거든요. 그리고 이 특검에 지금 반대하는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논리가 이 특검이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인 공세다, 야당의 공세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특검은 특별 검사입니다. 검사는 뭐 그게 지금 있는 검사든 아니면 특별히 임명되는 검사든 다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범죄 혐의를 만들어내거나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을 구속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법원에서 다 영장 단계에서 또 재판 단계에서 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수사가 이루어지면 탄핵으로 바로 직결된다라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 자체가 그 행위자가 본인이 한 일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마치 탄핵으로 직결될 수 있는 그 어떤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잘못이 없었다면 수사를 통해서 오히려 무고함을 떳떳하게 밝혀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한두 번도 아니고 3번 이렇게 그 거듭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마 거부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역풍, 뭐 역풍이라는 거는 민심이 더욱 악화되는 것이겠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론조사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20% 뭐 안팎의 매우 낮은 지지율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지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른바 하방 경직성은 탄탄합니다. 지지율이 뭐 60%, 70% 가면 뭐 민심이 역풍이 불면 지지율이 20%, 30%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20% 지지율에서 마이너스 지지율이라는 거는 뭐 논리적으로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 수사가 시행됐을 때 불러올 수 있는 어떤 자신들에 대한 불이익을 염두에 둘 때 이렇게 거듭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제가 종합해 보니까 또 이런 논리도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 반대하는데 반대해서 합의가 안 되면 위헌이다. 근데 여당에서 찬성을 하면 여야 합의가 되기 때문에 합헌이 된다. 그러면 위헌과 합헌을 가리는 거는 지금 국민의힘 마음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반대를 하면은 그것이 또 위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 헌법의 해석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각자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2주 뒤에 재의결을 한다고 하니까 그날 이 헌법적 논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토론을 해보고 오늘은 이렇게 좀 열어놓고 이 부분은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안이 의결된 직후에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대통령 말대로 특검이 위헌이라면 검찰총장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 정권은 애초부터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정권 아닙니까? 양심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수사를 받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5번째 거부권 남발 윤석열 대통령 거부한다! 거부한다! 거부한다!
네, 오늘 민주당에서 명태균 리스트에 포함된 여당 의원들은 재표결에서 빠져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 이게 과한 주장인지 아닌지 좀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유정 의원님. 아마 명태균 리스트 우리가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27명인가 그렇잖아요. 뭐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했는데 해당되는 현역 의원들, 그때 현역이 아닌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현역 의원들은 진작에 명태균 게이트가 포함되기 전에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거 그랬다라고 후회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 본인의 이해 충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더욱 열심히 아마 표결에 참여하겠죠. 이게 어떻게 일파만파로 커져서 본인에게 문제가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염려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일리 있는 말씀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은 다 참석할 거다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지금 대통령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본인과 가족 문제에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전례가 없는데 그조차도 지금 기네스북 감이거든요. 그런데 이해 충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부하지 말고 그대로 수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야당과 국민의 입장인데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명태균 리스트 포함된 의원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여기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4명 이탈한 것도 예상 밖의 숫자였는데 향후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이제 이 리스트에 포함된 의원들이 열심히 참여해서 아마 이제 그 부결표 누르는 것과 달리 또 당내 입장은 굉장히 친한파, 친윤파가 거의 말로 패싸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파가 또 어떻게 미칠지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지금 한동훈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힘을 내서 혹이 부렸던 것처럼 김건희 특검법까지 그게 연장돼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호박나물에 소위 이빨 자랑하듯이 그냥 발끈 한번 하고 끝날 것인지 그거는 조금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전혀 일리를 찾아볼 수가 없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동료 국회의원의 신성한 투표권을 제한할 생각을 하고 있을까? 과거에 민주당 같았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 아주 어이없는 주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역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님. 민주당이 과거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7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7명의 의원들은 검찰 수사를 받아서 재판을 받으면 어쩌면 현역 의원이 되지 못했거나 아니면 뭐 선거에도 나올 수도 없었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표결에 국회 표결에 응해야 합니까? 아니면 선거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또 양문석 의원처럼 딸의 편법 대출 의혹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적 공분을 샀지만 어쨌든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있지만 예. 이런 분은 그러면 이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저는 이런 그 주장은 그야말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네.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박찬대 원내대표 말씀이 뭐 거룩한 말씀인 건 맞는데,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민주당 그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주모자 2사람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돈봉투를 받았다고 이제 리스트에 올랐던 뭐 그분들도 지금 명태균 리스트에 오르내리는 20여 명이 좀 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체포동의안 표결에 그 리스트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도 다 표결에 참석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주장은 뭐 원론적으로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내로남불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내로남불은 저도 뭐 동의합니다만 이게 원론적 주장이 아니라 우리 법률상의 의무입니다. 우리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 회피 의무가 있거든요. 모든 예. 공직자들은.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 대상이니까 그렇죠. 참여하지 말라. 예. 이거는 법률상의 의무라는 점을 저는 밝혀둡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의견이 분분해서 참 토론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오찬을 했는데 여당 의원이 40여 명이 왔다라고 합니다.
사진까지 일일이 찍혔어요. 근데 여기 친윤계 의원뿐만 아니라 친한계 의원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 모습도 보이고요. 네, 많습니다. 사진에 다 담지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고요. 친한계 의원 얘기하니까 찾는 것 같은데 정광재 의원님, 저기 주진우 의원 계시고 네, 정성국 의원 정성국 의원도 계시고요. 네. 그래서 근데 친한계 의원도 여기에 있습니다. 친윤계, 친한계의 의미를 그렇게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모였을까요? 그 비서실장이 국회의원 40명을 모아서 밥을 먹는다? 최근에 그 국정감사 다 끝났고 뭐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정부에 뭐 전달할 의견도 지금 있을 거고요. 관련해서 한 거지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을 앞두고 뭐 표단속을 위한 모임이었다 이렇게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표단속은 아니다. 그러면 세과시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비교적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분들도 많이 모였으니까 그런 의미보다는 여하튼 당과 대통령실의 유기적 협조를 좀 당부하는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런 장면은 처음 본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당정 협의차 그 행사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공식적인 행사 말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당 국회의원을 한두 명도 아니고 40여 명을 모아놓고 점심을 뭐 내거나 아니면 점심을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그런 장면을 봤던 기억이 없어요. 대통령이 한 적은 있죠. 대통령이 한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비서실장이 저렇게 수십 명의 여당 국회의원을 모아놓고 밥을 먹은 적은 하여튼 제 기억상에는 없습니다. 참 특이한 경우 같아요. 근데 그 국회 부의장까지 했던 그 비서실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국회에서 오랫동안 의정 활동을 같이 했었고 또 선배로서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 의미를 자꾸 부여하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 거고요.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 충분히 같이 점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게 재의결 요구 하루 전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비서실장이 여당 의원 40명과 점심을 먹은 일이 있었습니까? 재의결 요구 전날에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 비서실장이 또 뭐 평소에 일을 찾아서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을 확고하게 장악을 해서 비서실장의 권한을 행사하시는 분이라면 그래도 일말에 이해라도 가겠지만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자, 그 김유정 의원 보시기 어때요? 지금 뭐 청와대에서도 오래전에 근무를 하셨고 또 당에도 쭉 있었기 때문에 저런 장면을 뭐 경험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셨어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신 거는 그냥 꿈보다 해몽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고충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당 의원들 40여 명하고 오찬을 한다. 그것도 11월 28일 원래 예정대로 하면 재의결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아니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냥 오해 살 만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친한계 의원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8명 의원 전체에게 다 식사합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시간 되는 40여 명이 간 건지 아니면 콕 집어서 40여 명을 비서실장이 같이 합시다라고 한 건지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108명 전체를 초대했는데 40여 명이 갔다면 뭐 이해가 돼요. 한편 이해가 됩니다. 그 설명하신 얘기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두에게 다 이 위로하고 예산 문제 뭐 이런 거 잘 합시다라고 하는 차원이라면 당대표고 뭐고 전부 다 같이 해야지 맞는 거죠. 그런데 일부만 이렇게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더군다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렇게 편가르는 듯한 뭔가 파벌을 형성하는 듯한 이런 거 차원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더군다나 재의결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난번에 4명의 이탈표가 굉장히 뼈아팠던 것이고 이번에는 안 된다. 당부하는 차원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같이 밥 먹은 것도 이 의미 없어지는 게 부질없는 점심이었다는 게 12월 10일로 이제 연기가 됐잖아요. 한 번 더 먹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만약에 국민의힘 소속 108명의 현역 국회의원
다 초청했다고 하더라도 매우 부적절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 정도 전원을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3사람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의장, 그리고 당대표, 예. 그리고 대통령. 예. 그 3명을 빼고는 전원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초청한다는 것도 이상해요. 근데 저렇게 모이면 밥값은 누가 내나요? 대통령실에서 내지 않았을까요? 대통령실에서요? 업무 추진비 카드로 해결하죠. 업무 추진비, 그러니까 국가 예산으로. 예. 요번에 특활비 싹 깎았거든요. 아니, 예. 지금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해 갖고 지나치게 너무 확대 해석하시는 거죠.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이 오랫동안 몸담았던 소속 그 정당 국회의원들과 점심 한번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앞두고 표단속, 저렇게 밥 한 번 먹는다고 표단속이 이루어진가요?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다면 밥 100번을 먹어도 자기의 소신대로 투표하는 게 국회의원들이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투표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친 정치적 확대 해석은 뭐 이렇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정강재 위원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